충청북도 교육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4 통섭의 광장 그 강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민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2024 통섭의 광장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그리고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래도 다들 한 번씩은 오셨다는 거겠지요. 또 처음 100% 참석까지 고맙습니다. 통섭의 광장은요. 지식을 넘어 세상을 읽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을 모시고 강연도 듣고 직접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최고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데이터 과학을 활용해 현대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석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학자로서 새로운 관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데이터 사회학자 이원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다 청주 분이신가요? 아니면 뭐 다른 대부분 청주에서? 청주는 저한테 되게 특별한 곳입니다. 저희 큰 집이 청주인데 저희 아버지는 청주 상고를 나오시고 저희 어머니는 청주 여고를 나오시고 저희 사촌들은 다 주성국민학교를 나오시고 저희 할아버지랑 큰아버지께서 방앗간을 오래 하셨어요. 혹시 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암동에 기원상회라는 저희 할아버지 조남이 기자 원자 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방앗간 오래 하시고 그래서 그 옆에 막 석유 창고 있고 그럴 시절서부터 제가 명절 때면은 여기 항상 청주에 있었고 어떻게 취직을 대전으로 하게 돼서 이게 지금 이제 가까운데 지금 제가 살게 된 덕분으로 또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럽게 뵐 기회를 얻었습니다. 혹시 그 넷플릭스를 요즘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 최근에 쓰리 바디 프로블럼이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뭐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관한 좀 복잡한 얘기인데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소설 자체도 유명을 하고. 근데 제가 그 포스터를 그대로 갖다가 그거는 이제 쓰리 바디라는 거의 바디는 몸이라기보다는 이제 물리학에서 가리키는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걸 팩트로 바꿨어요. 세 가지 사실의 문제점.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니까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사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팩트라는 말을 요즘 가장 언제 많이 쓰죠? 뉴스에서 정답이요. 팩트 체킹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팩트 체킹을 확인해 보실 때가 있으세요? 저 사람이 한 얘기가 사실이 뭐 예를 들어 저 정치가가 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그 팩트 체킹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이제 저 사람 말을 믿어야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보통 팩트 체킹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팩트라는 게 이제 한 가지여서 그런 거잖아요. 요게 한 가지 사실이 맞다면 비슷한 다른 얘기는 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팩트라는 나는 팩트가 뭔지 사실이 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팩트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자 문학가의 얘기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간은 원래 여기서는 리얼리티가 팩트인데 사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이 얘기를 한 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예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분이 목격을 한 거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목격을 한 거는 보통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적과 나 내지는 선함과 악함 뭐 이런 것들이 부딪혀 가지고 크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보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선하다고 전쟁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악함을 자기가 지적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저녁 시간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뭔가 이런 내용의 강의를 듣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행까지 하신 거라면
이런 어떤 지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헌신하시는 이런 생각에 되게 궁금해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좀 새로운 걸 알고 싶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사실 단순한 질문인 것 같아도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약간 정면으로 맞닥뜨리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정말 사실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은 나는 어렴풋 이게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걸 인정을 하는가. 여러분이 가장 젊었을 때 인정하지 못한 사실은 뭐예요? 왜 모든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길한 예감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뭐 이렇게 좀 왜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요 예를 이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존 썰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에서 미국 철학자 3명을 꼽으라고 하면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비교적 현대 철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옛날 철학자들보다는 좀 낯설으시죠. 자, 제가 이분을 소개시켜드린 얘기는 이분이 사실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제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그냥 한국말로 해볼게요. 왼쪽은 제도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도적 사실이라는 게 제도니까 뭐 법, 제도 이런 거냐? 뭐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제도적 사실이 아닌 건 뭐냐라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표현을 제도적이라는 멋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어로 브루트 하면은 잔인한, 잔혹한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갑자기 사실 앞에 잔혹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 잔혹한 말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이에요. 왜 슬픈 사실은 틀린 적이 없나의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지만 겁내하는 사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제도적 사실로 가볼게요. 제도적 사실은 정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정의. 제도적 사실은 뭐냐면 인간이 합의한 사실을 제도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fact by human agreement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에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없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사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혼에 관한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뤘을 때 나의 배우자와 사랑하고 뭐 서로 유대하고 인내하고 하나의 가족을 잘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나의 결심, 노력, 그다음에 실제 그 안에서 느끼는 충만감, 이런 것들이 다 제도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같이 가는 내가 인정하기 싫은 잔혹한 사실은 뭐죠? 하여간 그렇게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 선생님도 혼자 오신 거잖아요. 같이 안 오시고. 애증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증도 같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를. 근데 사실 우리가 자식을 가르치거나 주변에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를 입 밖으로 내어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를 둘러싼 사실들은 사실 이 두 가지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처음 발견을 했을 때 그게 제도적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그때까지 지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의했던 이 제도적 사실을 통째로 무너뜨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슬퍼하기도 했지만 더 나가서 갈릴레이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잔혹한 사실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아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학문이라는 게, 뭐 내지는 과학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이 세계를 더 낫게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똑똑하니까 뭐 좀 옳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고 나의 삶도 좋아질 거야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과학의 역사를 보면 그랬던 경우보다 특히 사람들이 몰랐던 걸 드러내는 어떤 이런 과학적 발견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뭐 과학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아주 그냥 되게 불편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손도 안 드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정치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정치인 얘기 들으려고 들어가는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나와 동의하는 얘기도 있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도적 사실과 잔혹한 사실을 동시에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거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버마스라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과학자가 계세요. 이분은 이제 사회학자인데 이분은 아까 그 제도적 사실을 조금 더 나눴어요. 여기 이제 소셜 팩트라고 사회적 사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지금 이제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인간이 합의할 수 있는 사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법이나 제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글로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고 법이나 제도로 이렇게 법으로 안 만들어도 우리가 그냥 합의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가 여기 선생님한테 존댓말 쓰는 거. 이거 사실 꼭 존댓말 쓰라고 법으로 돼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가족 간의 의리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가족 안에서만 통하는 소통되는 어떤 사실 같은 게 있어요. 뭐 밥 먹을 때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한다라든지 우리 집안은 제사상은 이렇게 차린다든지 뭐 이런 전통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그걸 그렇게 굳이 나눠 우리가 지금 과학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걸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요거를 이제 세 가지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걸 처음 해가지고 이 브루트 팩트를 발견을 했을 때 많은 정치가들이 특히 국왕들이 유럽에 있는 국왕들이 야 과학자들이 자꾸 우리가 몰랐던 걸 밝혀내는데 이거 좋아 이거 받아들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적 사실, 인간의 합의에 의한 사실과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거 받아들이자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를 들어 영국의 왕이 뜬금없이 야, 저 성을 쌓고 있는 벽돌의 수를 다 세라. 뜬금없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저 벽돌 수를 세요? 세라. 야, 저 템즈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의 숫자를 세라. 그리고 그 배에 무슨 물건이 실렸는지 무슨 뭐 곡물이 몇 자루고 양탄자가 몇 개인지를 다 세라. 숫자를 다 기록해라고 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오늘 왕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서 세금을 거두면 자기가 강력해지고 그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걸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러면 왕들이 벽돌 숫자를 세고 양탄자 숫자를 세고 배 숫자를 세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가 한 거잖아요. 국가가 갑자기 뭔가를 계속 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국가를 가리키는 영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tate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 state.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을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statistics. 통계라는 거는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통계의 원래 뜻은 국가가 하는 일이고 국가는 열심히 숫자를 세가지고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단순하게 숫자만 세면 세금이 거치느냐? 아니요. 이제 이게 이안 해킹이라는 철학자가 지금 이제 만든 건데 저때 15세기, 16세기에 처음 저희 통계할 때 배우는 기초학문인 확률론이라는 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을 완전히 부셔가지고
그 벽돌을 다 셀 수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벽돌이 몇 개면 추론을 하는 거야. 나머지 다 합쳐서 몇 개쯤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기술을 개발한 게 스태티스틱인데 거기 이제 확률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근대 과학이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선을 만들고 하는 모든 기술들이 사실은 확률의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거는 언제 시작이 된 거냐? 브루트 팩트랑 그걸 통해서 국가가 세금 걷고 하는 일들을 합치면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안 해킹이라는 철학자는 그래서 15세기, 16세기에 진짜 과학이 시작됐고 그게 이성이라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성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모 자식 간의 정, 뭐 가족들끼리 예의를 어떻게 지니느냐의 부분에서 저 로고스 이성이라는 게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The Axial Age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연애를 7년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 저를 좋아하기를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5년이 다 돼가는데 사람이 변하잖아요. 이 사실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로고스랑 미토스라는 게 한 몸이었어요. 특히 이제 종교 안에서 한 몸이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신학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점점 그 안에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치 나와 한 몸이었던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한 몸이었던 나의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하면서 자꾸 나랑 거리를 두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가 공부도 많이 하고 과학도 잘 배우고 좋은 학교 가서 더 똑똑해지면 뭔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스퍼즈라는 철학자가 주목한 건 뭐냐면 자식이 나를 떠나듯이 내 배우자가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을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보통 우리가 과학적인 지성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대체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사실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은 내가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완고하고 보수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혼자 생활하는 자식을 볼 때처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대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섭섭하고 헛헛한 느낌을 사람들은 항상 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제를 하고 다시 하버마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하버마스 선생은 뭐가 두려웠냐면 오케이 내 자식이 나를 떠나가지고 이제 혼자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자기 가정을 이뤄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식이 나타나서 아빠 내가 지금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해보니까 이 세상은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는 이 사람 찍지 말고 이 사람 찍어요. 나랑 같이 투표장 가. 아빠 생각은 내 말을 믿어요. 하여간 그런 일들이 18세기, 19세기에 집단적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세기에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직 며느리는 없으시죠? 아, 며느리도 있으세요? 예. 며느리가 시아버님한테 혹시 입 바른 얘기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잘 안 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한테 입 바른 얘기를 하는 며느리로 변신했다 오늘 갑자기. 그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며느리나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뭐 내지는 삼이나 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투표를 해서 지도자도 뽑고 정부도 세우고 큰 기업들이 나타나서 사회를 막 리드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해서 내세우는 기준들은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희 윗세대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새마을 운동해야 된다고 가족 계획해야 된다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정부와 제도와 국가가 다 갈아엎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당신들은 엄청 마음의 상처를 입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20세기의 대부분의 예술과 문학과 내지는 일반 사회과학들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나 제도가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식민화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발전이 굉장히 속도가 빨랐던 나라였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세대 내에서는 그걸 계속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지금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최소한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스크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스크린이 뭐죠? 텔레비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텔레비전 사이즈가 요즘 자제분들 집에 컴퓨터 모니터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도 20인치는 보다 클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3 때인가 고등학교 때 사랑과 야망을 볼 때는 14인치 텔레비전 앞에서 저희 5 식구가 그것만 기다리면서 같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50인치를 보신다고요? 지금은 다 자기만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이 무언가를 얘기를 나누거나 같이 탄성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것도 이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환경들이 과거에 끈끈했던 우리 가족 간의 관계들을 식민화한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된 김에 제가 우암동에 명절 때 가면 굉장히 큰 방에서 사촌들이 한 방에서 막 뒤엉켜서 큰 이불 나눠 덮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떡국 먹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예. 사촌들도 같이 모여서 뭐를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개인화시키고 파편화시킬 거라는 그 주제는 사실은 20세기 내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버마스 선생이 평생을 그런 거를 조심해라. 뭐 자본주의와 산업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알고 봤더니 반대의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인간적인 관계가 저 제도들을 무너뜨린다. 제도나 법이나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런 깨달음이 지난 10년간 전 세계 과학 정치 학계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정치학계에서 나온 특히 이제 유명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하버드 대학 출판부랑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요 세 군데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관련 정치학 서적들의 제목들의 거의 반 이상은 똑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그러느냐?